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입니다. 지난 1, 2강 동안에는 실제로 광고 대시보드를 보거나 세팅하는 법은 보여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실제 광고 대시보드를 보면서 캠페인을 어떻게 분리 운영해야 되는지와 그에 따라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에까지는 좀 광고를 실제로 세팅하는 부분보다는 좀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튜토리얼을 스킵하면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1, 2강 꼭 확실하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캠페인을 분리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캠페인을 분리하는 기준을, 물론 이제 모든 브랜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고 거기서 이제 이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노출 캠페인. 자, 제가 앞서 매체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 자체를 광고의 목적으로 해주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노출 캠페인에서는 광고 소재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즉, 낮은 노출 단가로 방대한 양의 노출을 한 다음,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 직접적인 트래픽이나 전환까지 유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저들은 이 노출이 된 이 소재들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소재를 봤을 때 비교적 싼 비용을 들여서 많은 반응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적. 그래서 어떤 소재 소구를 잡든 어떤 소재 디자인을 잡든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아, A가 확실히 B에 비해 어떻게 바꾸고 수정해봐도 반응이 좋구나 라고 소재의 매력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노출 캠페인에서는 광고 소재의 매력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트래픽은 말 그대로 홈페이지 안에 일단 유입시킨 다음에 어떤 트래픽이라든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홈페이지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 조회 자체를 이 트래픽의 기준으로 잡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상세 페이지 조회율 자체는 괜찮지만 스크롤이나 아니면은 뭐 세션 대비 이탈이 크다 라고 한다면 우리 상세 페이지가 안 예쁠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가 너무 후킹성이 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광고는 너무 삐까뻔쩍한데 들어와 보니까 허름해, 상세 페이지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홈페이지 요소들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 캠페인, 즉 제품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장바구니 액션 자체도 어쨌든 제품이 매력이 있으니까 장바구니에라도 넣어놓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 시작은 되게 많은데 구매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내 결제 시작 페이지가 굉장히 불친절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불친절함을 극복하고 구매하고 싶을 만큼 제품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격적이든 제품 특징적이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전환 행동에 대해서 제품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캠페인들을 노출 캠페인 먼저 해보고 트래픽 캠페인 그 다음 집행하고 전환 캠페인 집행하고 이게 아니라 동시에 분리해서 각각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 각 부서가 개별로 업무하듯 타 부서와 협업하듯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목표에 맞는 캠페인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노출 캠페인이 이러니까 트래픽 캠페인 바꾸고, 트래픽 캠페인 이러니까 전환 캠페인 바꾸고, 물론 이렇게 각각에 대한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쏟은 비용에 대해서는 이 캠페인은 개별로 작동해요. 그래서 노출 부서, 트래픽 부서, 전환 부서 세 개가 각각에 대한 업무를 막 하는데 그 부서에서 뭐 협업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희 디자인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이거 시안 좀 다시 만들어주세요 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이번에 뭐 외주권이 있어서 이거 개발팀에 요청 좀 해주세요, 소스 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타부서와 협업하듯이 각각의 캠페인을 운영하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한번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먼저 노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 목표 선택을 들어가 보면은 인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표현하는 건 노출 캠페인이라고 했지만 캠페인 이름 자체는 인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인지도 목표 써져 있죠. 여기 보시면 광고 도달 범위 극대화, 말 그대로 겹치지 않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즉 큰 표본에게 광고를 노출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노출 수 극대화, 내가 정한 타겟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빈도에 상관없이 최대한 여러 번 광고를 반복 노출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광고 상기도 성과 증대 극대화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광고를 표시합니다라는 애매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 광고를 기억한다는 게 뭐야? 광고가 좋으면은 클릭해서 들어오겠지. 광고를 기억만 한다는 건 뭐야? 그냥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노출해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메타가 예전에 이제 얼굴책에서 페이스북으로 넘어오던 그 시절부터 설문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설문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런 심리학적인 설문을 바탕으로 이 페이스북이, 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특정 행동들을 하는 유저들 있죠. 그 유저들을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주관적인 데이터긴 해요. 이 페이스북 자체에서 설문을 통해 파악한 유저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고 저 광고 상기도 성과 증대 극대화를 목표로 잡아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이 드시면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유 자산이 있으시면은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보셔도 돼요. 전 테스트를 하실 거면은 노출수 극대화랑 같이 테스트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 이거 빈도가 1이라서 그 도달 범위 극대화는. 그래서 노출 캠페인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말 그대로 트래픽 써져 있죠. 여기 왼쪽에 박스에. 자, 트래픽 목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입니다. 즉, 저희가 광고의 URL 설정하는 이 광고 랜딩에 집계되도록 유저에게 계속 광고를 노출해준다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링크 클릭 수 최대화입니다. 이게 말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제 메타 광고 집행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광고의 위에 그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뜨잖아요. 그거 누른 거는 링크 클릭으로 안 쳐지잖아요. 그럼 클릭 괄호 전체 여기 값에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이 링크를 클릭하는 걸 극대화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링크 클릭하면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랑 링크 클릭이랑 뭐가 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링크를 클릭하고 랜딩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목에 유실되는 데이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처럼 집계가 아예 안 되는,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 조회라는 이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링크 클릭수 최대화를 목표로 설정해 주시면 어쨌든 광고를 눌렀다는 거니까 광고를 누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근데 이제 랜딩 페이지 조회라는 건 내가 픽셀을 심어놨을 때 그 홈페이지 안에 픽셀이 트래킹을 하겠죠. 조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 조회수를 기반으로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자사몰에서 굉장히 유리한 광고 세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캠페인입니다. 자, 캠페인 목표 들어가 보면 판매라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판다, 구매를 유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성과 목표를 전환수 극대화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설정한 연동해 놓은 픽셀이 뜹니다. 제가 실제 운영 중인 거라서 픽셀 이름이라고 그냥 가려놨어요. 그리고 전환 이벤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많이 있죠.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구매, 그리고 결제 시작, 장바구니, 콘텐츠 조회, 이런 여러 가지 전환 이벤트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구매를 많이 설정을 해주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신생 브랜드여서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머신러닝이 활성화되기 위한 충분한 구매값을 얻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역 퍼널로 이렇게 가면서 머신러닝이 활성화될 수 있는 퍼널에서의 전환값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구매가 5개, 결제 시작이 한 10개, 장바구니 30개, 50개로 할게요. 그러면 구매랑 결제 시작에서는 머신러닝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바구니로 목표를 해서 집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설명드린 노출, 트래픽, 전환 캠페인을 동시에 운영하되, 이 캠페인이 하나의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고 개별적인 업무를 부여해 주면서 여기에 추출되는 데이터를 타 부서, 즉 다른 캠페인에 협업하듯이, 그러니까 추출된 데이터를 삽입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캠페인 분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강의 광고 세트 관련해서는 완전 디테일하고 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많이 어려우시진 않으셨죠? 캠페인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세분화해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꼭 다음 강의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